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70%입니다. 계속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1327불, 하루 만에 거의 7%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은 계속될 것인가? 눈여겨서 봐야 될 가격대, 전체적인 지표,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과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뒤에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인 개빈 우드가 다가오는 9월 말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개빈 우드는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공동 창시한 사람이고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19 메인 행사에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 그는 이더리움 재단을 탈퇴한 뒤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페리티 테크놀로지와 웹3 재단을 설립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었죠. 북한 측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해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 업비트 등 주요 국내 거래소들이 국내외 여러 인증을 획득해가면서 보안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등지에서 가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 상당수는 매출이 없고 매출이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산업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조사 결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중 198개가 있는데 44개만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지원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앞에서 방금 봤었던 소식과 비슷한 소식인데요. 익명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 Gcash의 개발자들이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를 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공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Gcash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반면에 모네로는 이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의 독주와 함께 암호화폐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난 비트파이넥스에서 100배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격리 마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인데요.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자산만큼만 보증금으로 책정되는 거래 방식, 여기에서 포지션이 추가된다라든지 변경된다 할지라도 레버리지 비율은 고정될 수 있는 비트맥스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파생 상품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까지는 인증된 고객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웬만하면은 마진 거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매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텔레그램 그램 토큰 지갑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리퀴드 거래소는 그램 토큰의 ICO도 담당을 했었었죠. 그때 당시 이제 토큰 하나당 4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2주 만에 토큰 세일이 완료한 바가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램 토큰, 소셜미디어 토큰으로서 리브라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 발전 정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위원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널리 보급된다면 유로에 대한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담당자 데이빗 마커스는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달러나 유로와는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믿지 않고 있죠. 실제로 리브라가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은행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고요. 각국의 정부도 이 페이스북이 거대한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리브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될까? 그들이 리브라가 나오는 것을 허락해 줄까? 나온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집중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이라 클라이만 측이 제시한 110만 개 비트코인 소유권 및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4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출서에 따르면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건 담당자 판사인 브루스 레인하트의 판결에 의혹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대표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넥스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MITX 상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com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번에 출시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반면에 약간 의아한 소식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2014년도부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던 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CEO가 이번 달 말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소가 서비스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썸,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태국 최대 규모의 거래소였으면 돈을 꽤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서비스를 종료하는가?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혹시 관련 규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크립토닷컴에서 보안에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인증서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ISO 27001이고요.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PCI DSS 1단계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산업 분야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표준 증명으로서 전 세계에서 이 두 개의 심의와 검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크립토닷컴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되고 나면 코인베이스는 그들의 유럽 계좌들을 유럽연합 내의 다른 국가로 옮겨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노딜 브렉시트는 회사가 전자 머니 서비스, 이 머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노딜 브렉시트가 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거의 뭐 불장난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 그런 부분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심정입니다. 자, 다음은 남미 쪽 소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비트코인 주간 거래량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듯한 베네수엘라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 통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안전자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팀 드레이퍼가 작년쯤이었죠. 작년쯤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너네들은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이 바이낸스 쪽과도 함께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제가 방금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2019년 3월 6일날 아르헨티나가 바이낸스와 함께 지역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르헨티나의 통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 암호화폐가 혹은 디지털 자산이 아르헨티나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골만 안 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앤드류 양의 발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비밀 투표 및 비리가 개입될 수 없는 100% 완벽한 투표가 가능하다. 이 구조는 모든 미국인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주는 것이 된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지만 혼잡 완화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 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대한민국도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특히나 투표라든지 조작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꽉 묶어버려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외국 암호화폐 채널을 보다가 꽤 좋은 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 4시간 봉이고요. 50일 이동평균과 20일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을 팔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알트코인을 홀딩하고 그러면은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여기서 또 알트코인들 다 청산하고 그러면 또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또 알트코인에 들어가느냐?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동평균이 만나는 골든크로스 때 들어가면 된다.
생각보다 꽤 간단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을 보시려면은 트레이딩 뷰에서 토탈2나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익스클루드 BTC를 입력을 하시면은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8,500에서 입을 벌리겠다, 7,200에서 입을 벌리겠다, 아니다, 지금부터 올라간다,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논쟁이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최근 이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보면은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다 합쳐가지고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의 2배가 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위로 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크립토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였었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에서 롱 포지션이 2배가 넘었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공포에서 좀 완화되고 롱 포지션으로 몰리게 되면은 바로 떡락을 시켜버리겠죠. 세력들의 눈치를 살살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최근에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2019년에 눈에 띄게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요. 23%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불 채널이 지난 5달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보안 문제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먹구름들이 좀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결제의 수단으로서 쓰여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게 될 것인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가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변동성, 해시레이트, 그리고 기관들의 반응 모두 비트코인이 여전히 장기 상승 채널 중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조시 레이저가 최근에 남긴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다음 저항선인 1,400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시 레이저가 이 분석을 남길 당시 비트코인은 20일 이동평균에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1,400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1,400달러 위에서 일단 안착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욱더 높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에 의해서 최근에 또 비트코인의 상승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었던 필비 역시 비트코인 최근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목표는 1,600불이다 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약 11,000불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진짜로 뚫어지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임시적인 반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추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거대한 불 플래그, 이 상승을 위한 패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중앙선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맞고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는 트위터상에 약간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찬양론자인 맥스 카이저는 본인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더 높이 튀어오르려는 용수철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윗을 남겼더니 피터 시프, 이 비트코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꽤 유명 인사죠. 그가 그것에 대한 답글로 비트코인을 용수철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수철은 실제 존재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용도가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발끈한 한 트위터 유저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기는데요. 오이 피터시프씨,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인터넷도 그럼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겠네? 하하, 참 어이없네. 이 동네 사람들 이거 와서 좀 봐봐요. 이 늙은이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피터 시프도 그렇고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자, 이분들이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보들 모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광고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